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경남 남해안 양식어류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종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현재 24개 학교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 창녕에서 정치인 현수막에 먹물을 뿌린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우서영 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 함안 창녕 지역위원장 명의 현수막에 먹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동의 한 가정집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산 제첩을 제첩국으로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천해경은 무허가 식품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년에서 3년을 키워 출하를 하루 앞둔 상품성이 높은 어류는 물론 치어들이 하루 사이 폐사해 바다에 떠올라 있다면 이를 보는 어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폭염으로 바다에도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통영의 한 무량장입니다. 포크레인을 이용해 어선에서 육지로 어류를 옮기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고수온으로 폐사한 어류인데 냉동고 저장량을 넘어설 만큼 양이 많다 보니 녹아내리며 부패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크거든.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인데 이제 그물로 다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받아주니까 국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봐야지. 통영에서 물고기가 바다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3일쯤부터 20도 냉수온에서 하루 만에 7, 8도가 오르더니 보름 넘게 28도를 넘는 고수온이 이어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고수온이 강하다는 쥐치도 속절없었습니다. 생존 가능 한계점을 넘다 보니 이 무량장 인근 세 곳 쥐치 양식장에서만 벌써 100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취재 상황에도 수심 온도는 2m가 30도, 5m도 29도를 넘는 고수온을 보였습니다. 26일 기준 경남에선 고수온으로 1,719만 마리, 29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실제 피해 규모는 1.5에서 4배가량 더 크다고 말합니다. 수거할 수 있는 폐사 어류가 떠오르는 최소 이틀 사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녹아버리는 치어나 고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매년 커지는 만큼 어민들은 대체 어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2016년에도 이와 같은 선례로 피해를 많이 입었고 전에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알대 품종, 변자리, 제빵어, 흑점별 정갱이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에도 잘 크고 이런 피해를 갖다 막기도 하고 우려를 대체 품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남해안 일대를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대에도 전부 다 지금 고수온 피해로 모든 분들이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면. 고수온 타격을 입은 어류들은 이후에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어민들. 여전히 고수온과 폭염은 이어지고 있어 어민 피해 보상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최근 하동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만 12명인데 문제는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하동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명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나눠봤습니다. 여학생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입니다. 확인된 피해 학생만 12명.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전학까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계속해서 물밑에서 아이들끼리 어른들 몰래 돌려보내면 인해 가지고 조립 앨범을 촬영해서 그다음에 그 내용들은 그 음란물 내용들은 그 출처는 사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한 10장 정도 이렇게 합성을 해서 같이 돌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경남도 내 학교까지 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상남도 교육청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조사하고 있는 학교만 24곳. 창원과 김해, 진주 등인데 중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한 곳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데다 범죄라는 인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는 이게 심각하게 본인의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청소년이나 아니면 일부 어른들이 이걸 갖다가 불법 촬영이라 생각 안 하고 불법이라 생각 안 하고요. 이걸 갖다가 그냥 허위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처벌이 강화되어야.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 경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또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사천에서 무허가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60대 A씨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동의 한 가정집에서 중국산 제첩을 제첩국으로 제조 가공해 전국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무허가 제첩국 제조 판매를 통해 4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무허가 식품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밀양, 의량, 함안, 창녕 지역위원장의 현수막에 먹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수막 인근 CCTV를 분석해 다음 날 오후 7시 20분쯤 A씨를 창녕읍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구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해 지역 기업의 수용성 절사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회장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해 상공회의소와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 연구원, 전문가 등 정계와 학계, 재계가 참석해 김해 수용성 절사규에 대한 쟁점과 적정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용성 절사규는 금속 절삭 공구의 냉각재로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낙동강 취수시설 상류 일정 지역을 사용시설 입지 제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 업체 382곳 중 48곳은 올 연말까지, 나머지 334곳은 2028년까지 공장을 옮겨야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전 대상이 대부분 김해 업체라며 환경과 지역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27일 열린 2024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는 시와 구별 정책사업과 읍면동 생활안전형 사업 등 3개 분야 110건의 주민참여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3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선정된 사업은 창원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3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 2차 모집에 나섭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과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창원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공공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경찰청이 개학을 맞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524곳 중 교통사고 우려가 큰 81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을 펼칩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에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지상에 위치한 펌프차에서 호스를 연결해 지하로 내리고 차량 하부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물을 분사합니다. 동시에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질식 소화덮개를 차량에 씌웁니다. 촉이 지나 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외부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열폭주를 막기 위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경영 펌프차에서 물을 뿌립니다. 건물 외부로 빼낸 차량은 수조에 놓고 물을 부어 화재를 완전히 진화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날 투입된 경영 펌프차 한 대는 시범적으로 높이를 조정한 뒤 현장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지게차로 끌 때 재발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경영 펌프차를 배치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냉각을 하면서 재발화 방지를 하는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경영 펌프차 지하 주차장 진입 활용 방안을 검토한 뒤 보유 중인 9대도 높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부산 지역 790여 곳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 작동과 방화문 관리 상태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신축 공동주택 사업계획 심의 단계에서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지상층 이전이 어려울 경우 내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방화벽과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 소화 덮개, 충수용 급수 설비 등 장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7일 거제시청에서 거제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연결철도 구축을 촉구하며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등 3개 시군이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가덕도 신공항의 파급 효과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단절 없는 교통망의 필요성과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 등을 강조하며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세계시군 범시군민운동 추진협의회는 거제에서 통영고속도로를 연장해 부산 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와 연결을 촉구하는 건의서와 10만 3천여 명의 서명부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는 217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촌호 국회의원이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217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4건, 치사율은 11.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이며 사고 발생 건수로는 4번째였습니다. 오는 9월 5일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합니다.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시작된 세계 유일의 기후위기 영상제입니다.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개막식에는 명예 홍보대사 배우 송일국과 가수 김장훈, 알리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작은 관심과 실천을 호소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 천우희와 공연주, 안무가 리아킴, 방송인 서동주도 영상제에 참여해 기후위기 실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대서양 연어의 순환 여과식 양식에 성공한 가운데 직접 양식한 대서양 연어 시식회를 28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층에서 개최합니다. 순환 여과식 양식은 양식 생물의 노폐물에 의해 오염된 물을 정화 처리하면서 한 번 사용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친환경 양식 방법입니다. 시식회는 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우수한 양식 기술과 새로운 어가 수입원으로의 대서양 연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